아마 예를 들어 이런 걸 가르쳤을걸?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야. 요즘 두쫀쿠가 하나가 얼마야? 두쫀쿠가 뭔지 알아? 두쫀쿠 몰라? 두쫀쿠 뭔지 몰라? 그래? 집에 가서 두쫀쿠 한번 검색해봐. 두쫀쿠가 하나에 예를 들어 5,000원이라고 해보자. 비싸? 맞아, 요만해. 한 요만해. 근데 5,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두쫑코 하나에 5,000원이야. 그럼 내가 두쫑코 하나를 먹으려면 5,000원을 지불하면 되잖아. 그지? 내가 만약에 두쫑코를 2개 먹고 싶어. 그럼 얼마를 지불해야 돼? 그지?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너네? 5,000원을, 그치? 2번 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 두쫑코를 3개 먹고 싶다? 그럼 얼마야? 그치?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5,000원 곱하기, 그치? 곱하기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두쫑쿠를 몇 개 먹을지 몰라. 그래서 한 4개 정도 먹을 거래. 그럼 그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그 금액은 얼마야? 5,000원 곱하기 4모라고 하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2개 먹을 거면 5,000원 곱하기 2. 내가 3개 먹을 거면 5,000원 곱하기 3, 맞지? 4모개 먹을 거면 5,000원 곱하기 4모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 네모라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보통 네모라고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너네한테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 네모라는 기호를 잘 사용 안 할 겁니다. 물론 뭐 사용할 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뭘 많이 사용할 거냐? 이 네모라는 거의 의미는 정확히 뭔지 모르는 숫자라는 의미거든.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라 그래. 미지수. 너네 미지의 세계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 동화책? 너네 혹시 디지몬 어드벤처 아니? 알아? 디지몬 어드벤처의 노래에 그게 있어. 미지의 세계 뭐 있는데 하여튼 노래가 하여튼 그 미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런 세계를 뭐 미지라고 하는데 미지의 세계를 하는데 미지수라는 건 정확히 알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알 수 없는 숫자. 그 숫자를 이제부터 우리는 이 네모라는 기호를 안 쓸 거고 이제 뭐라고 쓸 거냐? x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보통 이제 x라고 쓸 때 너네가 x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x를 필기체로 이렇게 써. 이렇게 필기체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x로 합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편한 대로 써도 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쓰는 걸 이제 필기체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가 x의 의미잖아. 그치? 이렇게 x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는 안 쓸 거고 x는 이렇게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이 두쫑쿠를 x개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냐면 5,000 곱하기 x예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미지수 x라고 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x 다음에 있는 알파벳이 뭐야? y. 그 다음은 z. 그래서 보통 미지수를 쓸 때 미지수가 하나면 x만 쓰면 되겠지만 여러 개면 x 혹은 y 혹은 z라는 기호를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네가 미지수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x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많이 쓰긴 해. a, b, c. a, b, c. 그냥 a개. 내가 뭐 예를 들어 두쫑크를 a개 살 거야. 그럼 당연히 그 가격은 얼마야? 5,000원 곱하기 a개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미지수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잘 안 할 거고 이제부터는 x, y, z 혹은 a, b, c 이런 기호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걸 우리는 이제 미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린 그 미지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걸 되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문제 유형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읽고선 아까 우리 두쫑쿠를 x개 샀대. 그때 그 금액이 얼마지? 5,000원 곱하기 x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네가 그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식을 세우는 걸 오늘 연습을 할 거고 그 식을 잘 세울 줄 알면 이제 그 식을 푸는 법을 배우는 게 이 다음 내용이야. 그래서 그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식을 세우는 걸 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몇 개 한번 볼게. 잘 봐. 다음 보면 잘 봐. 한 개에 900원인 빵을 x개를 살 거래. 그때 그 x개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면 또 식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빵 900원짜리를 x개 살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맞지? 두 번째, 잘 봐. 이번엔 한 자루에 600원인 볼펜 A자루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받은 거스름돈이래. 그럼 당연히 거스름돈은 전체 내가 낸 금액에서 지불한 금액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거스름돈은 내가 지불한 금액이 얼마야? 5,000원을 지불했어. 맞아? 근데 나는 이 연필을, 이 볼펜을 몇 자루 살 거래? A자루 살 거래. 그럼 당연히 얼마를 지불해야 돼?
600원 곱하기 A 자료만큼 지불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요 차액만큼 빼주면 당연히 그게 거스름돈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솔직히 이 두 가지거든.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두 개가 이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속시라고 혹시 들어봤니? 거속시? 거속시. 거속시가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을 이제 거속시라고 하는데 거속시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네한테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속력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을 구하라고 할 수 있거든. 너네 예를 들어 이제 아빠랑 차 타고 가다 보면 혹시 자동차에 거기 자동차의 그 계기판을 보면 60km/h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예를 들어 60km/h 이렇게 써 있거든. 이거의 뜻이 뭐냐면 킬로미터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니네 단위 알잖아. 1km, 2km, 그치? 혹은 100m, 200m 뭐 이런 거 하잖아. 맞지? 달리기 할 때도 100m 달리기 몇 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지? 그때 요 hour라는 거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 그래서 이 60km/h라는 게 뭐냐면 얘는 1시간에 60km를 가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력은 요 1시간에 얼만큼 갔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얘는 시간분의 거리인 거야. 그래서 속력은 항상 시간분의 거리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오케이? 그럼 잘 봐.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면 좀 간단하게 쓸게. 자,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거리라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등식에서 거리는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 속력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내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리는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싶어. 궁금해. 그럼 내가 요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양쪽에 우리가 등식에서 양쪽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건 상관없다 했잖아. 그치? 그럼 이쪽에다가도 시간을 곱하고 이쪽에다 시간을 곱하면 얘랑은 똑같은 거니까 약분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남냐면 거리가 남는 거고, 그래서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간 곱하기 속력 혹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뭐만 안 구해봤냐면 시간은 그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거야. 시간. 그럼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난 요 시간이 궁금하잖아. 그지? 그럼 얘를 없애주면 되지. 그럼 속력이 곱해져 있는 걸 없애려면 뭘 곱해줘 보통? 그치? 역수인 속력분의 1을 곱해준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뭐 해줘야 돼? 속력분의 1을 곱해줘야 돼서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얘랑 약분되면서 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을 다 외워야 되거든.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여기 주황색이야 이제. 거리는 어떻게 구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지?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울 때 너네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요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요렇게 해서 무당벌레처럼 이렇게 그릴걸?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울 때 보통 아마 이렇게 가르칠 거야. 너네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 너네한테 잘 봐.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서 요거 분의 거리야 이렇게 기억해. 시간분의 거리야 이렇게. 그 다음 너네한테 반대로 또 이번엔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분의 거리야. 이 모양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해도 좋아. 이 무당벌레 모양.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요거 하나 그려놓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야. 기차가 시속 Xkm로 4시간 동안 갔대. 일단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해볼게. 기차의 속력이 보통 얼마냐? 나도 잘 모르겠다. 한 100km라고 해보자. 자, 기차가 시속 100km래. 시속이라는 게 뭐냐면 km/h를 그냥 니네가 알기 편하게 시속이라고 해주는 거야. 시간당 이렇게. 그래서 얘는 1시간당 100km를 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그 기차가 4시간이 지났대. 그럼 몇 킬로미터 갔겠어? 400km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거리는 속력인 100 곱하기 시간 4가 된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된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기차의 속력이 X라고 하면 이때 간 거리는 뭐라고 쓰면 돼? X 곱하기 4예요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속시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 알겠지? 그래서 요 모양을 좀 기억해줘야 돼. 이건 외워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거속시라고 하고 요 느낌이 나온다라고. 요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또 너네가 외워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소금물 문제가 있거든. 소금물. 소금물의 농도라는 게 있어.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혹시 니네 농도의 뜻이 뭐냐? 농도. 그치? 얘가 얼만큼 진한가. 그지? 예를 들어 막 니네 뭐 음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카페인이 얼만큼 함유돼 있지? 얼마나 들어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뭐 함유량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물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달잖아. 그럼 농도가 높은 거지. 설탕을 조금 넣으면 덜 달잖아. 그럼 농도가 작은 거겠지, 맞지? 그래서 그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물 안에 그 물 안에 그 소금 혹은 설탕 이런 게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게 농도야. 그래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농도는 이 전체의 소금물 안에 그 소금물 안에 얼만큼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게 농도거든. 그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비교가 안 되더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도 사이즈가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카페인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농도를 가지고 막 비교해보고 싶었어. 예를 들어. 근데 얘랑 농도를 비교하고 싶은데 얘는 예를 들어 10 들어있고 얘도 10 들어있어. 근데 농도는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은 거야. 작은 게 더 높을 거야. 왜냐하면 작은 농도에 10만큼 들어있으면 당연히 작은 용량에 10만큼 들어있으면 더 진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작은 컵이 있고 큰 컵이 있는데 여기다 각설탕을 하나 넣은 거랑 여기다 하나 넣은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달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농도가 높겠지. 근데 설탕의 양으로 비교하면 그게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물 안에 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비율이 궁금한 거야. 이 물 안에 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비율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비율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뭐 할 거냐면 얘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줄 거야.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려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농도라는 건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해주면 그게 농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100ml 안은 물 안에 소금물 안에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예를 들어 20g 들어있대. 20g. 오케이, 다시 물 요만큼 안에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요만큼 들어있대. 그럼 얘는 얼마냐면 5분의 1이 농도네요 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농도라는 거 5분의 1로 얘기하면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 할 거냐면 곱하기 100을 해줘가지고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얼마가 돼? 2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그 농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0%만큼 농도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농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다시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그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걔를 100분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려고 곱하기 100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 퍼센테이지. 그럼 또 이어서 잘 봐. 너네한테 농도만 구하라고 안 할 거라고. 너네한테 소금의 양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공식을 보니까 소금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얘만 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야, 소금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요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건데 얘를 정리하려면 잘 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했지. 그럼 나는 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곱하기 100을 없애주고 싶어. 양쪽에 뭐 해주면 될까? 그치? 나누기 100 혹은 곱하기 100분의 1. 그게 나누기 100이지. 맞아? 얘도 뭐 하면 돼?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 이어서 얘는 없어지는 거 알겠어? 그치? 그럼 소금물도 없애주고 싶잖아. 그럼 소금물 없애주려면 양쪽에 뭐 하고 싶어? 그치? 곱하기 소금물 하는 거야. 당연히 분자예요. 왜? 그래야 분모랑 약분 될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도 뭐 해줘야 돼? 곱하기 소금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소금은 얘만 남겠지 이제? 소금은 어떻게 구해? 분모가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금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요거랑 요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외우긴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외워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헷갈리는 건 요 그림하고 요거 두 개야. 요 세 가지는 완벽하게 기억해놔야 돼. 요게 제일 어렵거든. 요 식을 몰라서 아예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식만 알잖아? 대입만 하면 끝나. 식만 알면.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농도는 전체 그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한다. 그럼 그 농도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궁금하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랑 소금물이랑 곱해주면 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만 잘 외워도 요거 가지고 정리해서 풀면 되거든. 근데 정리하는 게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외우는 거야. 맨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소금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시원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겠지? 그 다음 다시 한번 거속시 한번 가보자. 거속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 그치?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 구하는 공식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 그치? 이렇게 된다. 당연히 오늘 처음 배웠는데 못 외우지. 그치? 어떻게 오늘 바로 외우겠어? 집 가서 문제 풀면서 외워야 돼. 알겠지? 알겠지? 숙제를 하면서 계속 언급하면서 외워야 돼. 알겠지? 요거는 너네가 나중에 중학교 끝날 때까지 이런 문제 유형들이 계속 조금씩 등장할 거야. 그래서 꼭 기억은 해놔야 돼. 알겠지? 요 내용이 나와 있다. 잘 봐, 이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계산식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이제 막 새로운 기호, 네모라는 기호도 안 사용하고 이제 X, Y, Z, A, B, C 막 이런 걸 사용한대. 그지? 추워? 더워? 히터 꺼줘? 그래?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덥거나 추우면 얘기 좀 해줘. 알겠지? 조절해줄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식이 되게 길고 복잡해진다고 이제. 우리가 막 곱해야 될 것도 많고 더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학자들끼리 좀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까 그 미지수라는 걸 X로 쓰기로 약속한 것처럼 얘도 뭔가 이제 수학자들이 뭔가 약속을 하면서 간략하게 쓰자라고 한 약속들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너네가 지켜줘야 돼. 예를 들어 이거잖아. 야, 얘 보고 분필이라고 부르지. 그 우리 모두가 약속했으니까 분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난 이거 초콜릿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난 초콜릿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너만 기억하겠지. 다른 애들은 야, 초콜릿 가져오면 초콜릿 진짜 초콜릿 가져올 거 아니야. 그치? 모두 다 통일된 약속 같은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야. 얘도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써야 되지는 좀 이유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재. 우리끼리 이렇게 표현하재. 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야. 한번 볼게. 잘 봐.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있잖아. 너네한테 5 곱하기 3을 계산하라잖아. 그럼 5 곱하기 3이 얼마야? 15다라고 쓰면 돼. 그치? 그럼 이제 너네한테 이런 것도 있다고. 5 곱하기 A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제 5 곱하기 A. 그럼 5 곱하기 A는 뭐라고 쓰면 되냐? 그냥 5 곱하기 A가 맞거든. 그치? 왜? A가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 A는 그냥 문자니까.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곱하기를 계산하잖아. 근데 이 숫자랑 문자를 곱하잖아.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요 곱하기를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 곱하기를 생략해서 5 곱하기 A는 5A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5 곱하기 3도 53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거는 53인지 5 곱하기 3인지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숫자끼리 곱할 때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뭐 해준다? 생략을 해줄 수 있다. 알겠지?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 뭐 해줄 수 있다? 생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또 한번 가볼게. 자,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번엔 A 곱하기 B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려고 하니 A랑 B랑은 계산이 돼, 안 돼?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얘처럼 5, 3이면 알겠지만. 그치? 얘도 뭐라고 쓸 거냐? A, B라고 써줄 수 있대. 그래서 문자끼리 곱할 때도 뭐 할 거냐면 생략을 해줄 수 있대. 그래서 숫자랑 문자랑 곱하면 생략. 문자끼리 곱해도 생략은 가능하다. 근데 숫자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생략하면 안 돼. 그럼 이런 거는 5 더하기 3은 뭐야? 그냥 8인 거야. 근데 봐봐. 5 더하기 A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얘는 생략해주면 안 돼. 왜? 얘까지 생략을 해버리면 이게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곱할 때만 생략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죠? 더할 때는 생략하는 거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B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곱할 때만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2 곱하기 3 곱하기 A가 뭐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2랑 3이랑 곱하면 얼마다?
6이라고 쓰면 되고 a는 곱하기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이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a가 뭐냐라고 해서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2ba라고 쓰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 근데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이렇게 써. 마이너스 2의 ab예요 라고 써줍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그럼 잘 봐 이제. 너네한테 1 곱하기 x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1x라고 쓰면 되는데 사실 있잖아. 요 1이라는 숫자는 숫자랑 곱해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지. 그치? 1이라는 숫자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문자랑 곱해도 있잖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대. 그래서 1 곱하기 x는 그냥 x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너네한테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마이너스 1x라고 써도 되는 것 같지만 1은 생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뭐냐고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5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 1은 생략하되 부호는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부호는 살아있고 1은 생략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 잘 봐. 0.1 곱하기 x는 어떻게 될까? 물어볼게. 0.1x냐 혹은 0.x냐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요게 맞다. 요게 맞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요게 맞습니다. 소수점을 곱할 때는 요걸 곱하는 게 맞아. 당연히 오늘 처음 배우니까 헷갈리지, 그치? 이런 거는 생략하면 안 된대. 알겠지? 왜냐면 0.1을 곱하기 x는 사실 얘는 10분의 1 곱하기 x인 거지. 그치? 숫자 1이 아니잖아. 마음대로 생략할 수 없잖아. 왜냐면 10분의 1 곱하기 5를 하면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생략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0.1은 생략해주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대.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0.3 곱하기 x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0.3에 곱하기 생략해서 x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조금 헷갈리면 여기다가 점 같은 거 찍어도 돼. 다시 잘 봐. x 곱하기 y를 xy라고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곱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점으로 표현할 때도 있긴 해. 아씨 뭐야 어떨 땐 이렇게 하고 맞지? 상관없어. 그냥 생략해도 되고 찍어도 되고. 알겠지? 근데 문자끼리 곱할 때는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지? 이런 느낌이다.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숫자와 문자를 계산하라고 하면 숫자와 문자를 계산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그때 항상 숫자를 문자 앞에 쓴대.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너네한테 a 곱하기 5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a5라고 쓰면 좀 이상하더래 수학자들이. 그래서 항상 있잖아. 요걸 쓸 때도 요렇게 안 쓰고 숫자를 앞에다 쓰고 요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겠죠? 항상 숫자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로 약속한 거야. 예를 들어 너희한테 25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3 곱하기 a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요걸 계산해 달라고 하잖아. 그럼 곱하기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중에 숫자 25랑 3을 먼저 곱하면 얼마 할까? 75를 맨 앞에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a를 곱할 건데 a랑 b랑 a랑 생략하니까 a, b, a인데 요 a가 두 번 곱해지면 그렇지 우리 이 앞에서 배웠지. 앞에서 아마 아름쌤한테 배웠을 것 같은데 a를 두 번 곱했다는 의미는 뭐라고 써야 돼? a의 제곱 곱하기 b라고 써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거듭 제곱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가 한 번 더. 자, 너네한테 마이너스 3ab 곱하기 2a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제는 이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느껴야 돼. 그래서 얘도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구나 느껴야 돼. 맞지? 그럼 자, 얘는 계산해보면 얘랑 얘랑 계산해보면 숫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는 몇 개 있어? 2개 있고 b는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가? 근데 잘 봐. 그럼 또 마이너스 3a 더하기 5a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 없는 거야. 그치? 기호를 생략할 수 없고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a가 되는 게 맞아. 얘는 왜 2a가 되냐? 잘 봐. 얘는 얘 의미가 마이너스 3 곱하기 a죠. 맞아? 얘 의미는 뭐야? 5 곱하기 a죠. 맞아? 그럼 니네 이거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 법칙이거든. 얘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 곱하기 a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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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얘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하니까 얼마? 플러스 2가 돼서 얼마가 돼? 2 곱하기 a라서 얘는 2a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내가 좀 너무 오버했어.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곱하기끼리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숫자는 항상 맨 앞으로 써준다. 문자는 뭐 한다?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그 내용이야. 알겠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보통 문자를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했죠? 문자가 여러 번 나오면 뭐 한다?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알겠지? 문자가 여러 번 등장하면 뭐 한다?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 또 특이한 거 하나 더 잘 봐. 너네한테 예를 들어 5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달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당연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5 곱하기 a 더하기 5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a 더하기 5b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얘를 요 곱하기만 생략해서 5a 플러스 b라고 써도 된다. 무슨 말이냐? 요 괄호가 있잖아. 괄호는 문자 취급을 해줄 거야. 괄호가 있으면 그냥 숫자랑 문자랑 곱한 거네. 곱하기 생략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2 곱하기 x-3이 얼마냐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2에 x-3이에요 라고 써도 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얘를 문자 취급한다 했잖아. 그럼 보통 우리가 숫자를 앞에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잘 봐. a-3 곱하기 5가 뭐냐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 a-3 5라고 잘 안 써. 이거는 숫자가 뒤에 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5를 앞에다 써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괄호는 문자 취급을 해줄 거고 괄호도 마찬가지로 숫자랑 곱하면 곱하기가 생략되는구나 라고 느껴주면 돼. 알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내용. 몇 개만 한번 볼게. 잘 봐. 잘 봐. 자, 너네한테. 자, 609번. 자, 요거 계산해달래. 609번. 자, x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는 뭐라고 쓰면 되냐? 일단 숫자는 뭐야? 3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x가 몇 개 곱해졌어? 4개 곱해졌으니까 3x에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자, 요걸 계산해달래. 우리가 괄호가 있잖아. 괄호는 무슨 취급한다고? 문자 취급.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되냐? 숫자 앞에 2분의 1 써주고 a-2b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다 풀어 헤쳐달래. 전개해달래 라고 하면 뭐 하는 거냐? 얘를 요렇게 분배하면 돼. 왜?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b가 되는 건데 앞에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2분의 1 곱하기 2는 얼마야? 1.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왜? 2분의 1 곱하기 숫자 2를 하면 얼마가 돼? 1이잖아. 그래서 1b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잘 봐. 얘를 분배하면 이거라고. 2분의 1 곱하기 a.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곱하기 2b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 곱하기 생략해서 2분의 1 a. 얘도 곱하기 생략하는데 얘랑 지워지니까 얼마야? b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다. 잘 봐. 너네한테 2분의 3 곱하기 x가 얼마냐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2분의 3의 x라고 써도 돼. 그지? 근데 너네 예를 들어 2분의 3 곱하기 5가 뭐냐고 하면 얘는 2분의 15라고 쓰죠. 맞아? 여기 있는 뒤에 있는 5는 분자랑 곱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있잖아. 2분의 3 곱하기 x라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3 곱하기 x라고. 그럼 곱하기 생략해서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3x다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랑 다 똑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또 한번 가볼게. 잘 봐. 너네한테 예를 들어. 3분의 1 곱하기 x분의 2가 얼마니? 자, 요거 계산하면 당연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지.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얼마야? 3x로 생략. 분자끼리 곱하면 얼마야? 2.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알겠지? 한 번 더 너네한테 예를 들어 4분의 1 곱하기 y가 얼마니? 4분의 1 곱하기 y.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분의 1 y라고 써도 돼. 4분의 1 y.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y라고 써도 된다 했지 여기서. 그지? 근데 1은 곱하나마나 뭐야? 생략이라서 얘는 4분의 y라고 써도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요 느낌까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 한 번 더 611번 가보자. 자, 요거 계산해 달래. 자,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지만 더하기는 생략 못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3과 x를 곱한 거 생략하면 얼마? 마이너스 3x. 그다음 더하기 7하고 y하고 곱하면 얼마? 7y. 그치? y7이라고 쓰면 안 되지. 왜? 숫자를 앞에 써줄 거니까.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럼 이어서 잘 봐. 우리가 곱하기를 계산해서 이제 생략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곱하기랑 나누기랑은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 우리가 나누기라는 거 예를 들어 너네 4를 2로 나눠줘 하면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아? 2라는 거 알지? 왜? 우리 나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야? 2다라고 푸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이제부터 나누기를 할 때 만약에 이걸 곱하기로 바꾸는 게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얘는 4가 분자고 얘가 분모라고 생각해버려도 돼.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로 나눌 거잖아? 예를 들어 너희한테 A를 B로 나누라고 하잖아? 얘는 얼마냐면 무조건 B분의 A예요 라고 써주면 돼. B분의 A예요 라고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가 내가 A를 B로 나누고 싶어 하면 뭐 하면 돼? 앞에 있는 게 분자고 뒤에 있는 게 분모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 그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 아 얘는 나누기네 곱하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래도 결과가 뭐야? 이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누기를 보면 우리가 생략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럼 잘 봐. 너네한테 5 나누기 2가 얼마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시은아? 2분의 5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2분의 5. 난 이거 빠르게 못 하겠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돼. 5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 그럼 계산하면 이거인 거 알잖아. 맞지? 그럼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 6 나누기 3분의 1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6 나누기 3분의 1. 6 곱하기 3으로 바꿔도 돼. 자, 6 곱하기 3으로 바꿔도 돼. 6 곱하기 3 하면 얼마인데? 18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잘 봐. 선생님, 아까 이 방법대로라면 A를 B로 나누면 A가 분자고 B가 분모라면서요. 그치? 그럼 잘 봐. 6을 3분의 1로 나누면 3분의 1 분의 6인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기호를 또 수학자들끼리 또 만들었습니다. 잘 봐. 이런 기호를 뭐라고 할 거냐면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니네 혹시 번복한다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번복? 한 번 더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되돌리는 거, 또 한 번 여러 번 하는 걸 번복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걸 우린 번복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가 있는 수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얘를 번분수라고 부를 거야. 번분수.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한테 어떤 분수인데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거야. 분모도 분수 형태고 분자도 분수 형태인 이런 번분수를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건 좀 기억해 줘야 돼. 이건 책에도 없어. 잘 봐. 이 번분수를 푸는 방법은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있잖아. B하고 C하고 곱한 게 그게 항상 분모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게 있잖아. 그게 항상 분자야라고 기억해 줘야 돼. 이건 좀 이따 적을 시간 한번 줄게. 잘 봐. 너네한테 이 번분수를 풀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는 분수 형태지. 얘는 분수 형태가 아니잖아. 그럼 이 6도 분수 형태로 일단 바꿔야 돼. 6을 어떻게 분수 형태로 바꿔요? 걔는 1분의 6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게 6이니까. 그 다음 뭐 할 거라고 했냐면 잘 봐.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얼마라고? 분모.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분모. 오케이?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게 얼마라고? 분자에서 1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5분의 3 나누기 2분의 2분의 좋지 않다. 2분의 5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오케이. 자, 얘를 계산해 달래.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나누기를 뭘로 바꿔도 돼? 곱하기로 바꿔서 5분의 2로 바꿔도 돼. 얘네들 곱하면 얼마야? 25분의 6. 요거 다 알죠? 맞죠? 그죠? 근데 얘를 번분수 입장에서 앞에 거를 뒤에 걸로 나눴어. 얘가 분모고 크게 얘가 분자야 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맞아? A를 B로 나누면 B가 뒤로 들어간다며 밑으로.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뭐라고 서윤아? 분모. 서윤이랑 서연이랑 헷갈렸구나. 미안해.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건 얼마라고 얘들아? 6인데 걔는 분자가 되는 거. 그래서 25분의 6 똑같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번분수라고 한다. 아, 그럼 뭐야? 쌤, 저는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 건데요. 그치? 이렇게 풀면 편하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가지고 풀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요 번분수를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적어놔. 이거 책에다. 적어놔. 번분수 여기 적어놔. 빈 공간에다가 이거 적어놔. 번분수. 번분수야. 분수인데 번복된다 해서 번분수.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곱한 게 분모. 어디다 적어놔. 빈칸 조금. 조그맣게 적어놔.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서 번분수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알겠지? 자, 이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번분수에 대한 내용을 너네가 이것도 숙지를 해줘야 돼. 알겠지? 좀 이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것도 푸는 법. 알겠지? 그럼 잘 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내용. 오늘 요거까지만 딱 설명할 건데 어떤 시계값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두 쫀쿠가 하나에 5,000원이면 내가 두 쫀쿠를 X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는 5,000원 곱하기 X인 거 알지? 내가 두 쫀쿠를 한 개 사면 5,000원 곱하기 1, 두 개 사면 5,000원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두 쫀쿠를 X개 사면 5,000원 곱하기 X인데 이제 이렇게 써? 안 써? 안 써. 이제 뭐라고 써? 5,000 X라고 쓴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식을 만들었지. 그러면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두 쫀쿠를 여기 몇 명이야? 12개 사와 라고 시킨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 내가 두 쫑크를 12개 샀을 때의 가격은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왜? 우리가 두 쫑크를 X개 샀을 때의 가격이 이거라며. 두 쫑크를 X개 샀을 때의 가격이 이거면 내가 X개가 12개 살 거야. X는 12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그때 가격이 얼마니? 라는 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1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X가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줄 거고 요걸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왜 이렇게 잘하냐? 6만 원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그 금액은 6만 원이에요 라고 구하는 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 문자에다가 요 숫자를 이렇게 대입했다라고 합니다. 대입. 너네 대입이 뭐야? 치환? 뭐라고? 집어넣는 거. 그렇지. 대학교 입시 그거 대입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쌓으면 안 되지. 대입이라는 거 뭐냐? 그렇지. 입력하는 거야. 대신 입력한다를 줄여서 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가 여기 X에다가 12를 대입한다라는 건 X 대신에 12를 대신 입력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너네한테 5A 마이너스 3B가 얼마니? 라고 물어봐. 그럼 얘가 얼마니? 라고 하면 뭔데? 라고 할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A는 3이고 B는 1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이 결과가 이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결과는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그치.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얼마? 15예요. B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3이에요. 그 둘을 뺀대요 라고 해서 얼마? 12예요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대입이라고 한다. 자, 한 번 더 잘 봐. 너한테 X분의 Y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야, X는 3이고 Y는 2분의 1이야 라고 한 거야.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X에다가 뭘 집어넣어? 3을 대입하고, 그치? 대입하고 Y에다 뭘 집어넣어? 2분의 1을 대입하면 돼. 맞지? 요걸 풀어달래. 근데 이건 보니까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형태지. 이거 무슨 분수라고? 번분수. 그럼 분자는 분수로 만들었지. 분모도 분수로 만들려면 3은 뭐라고 쓰면 돼? 1분의 3. 3분의 1 아니지. 1분의 3. 그게 3이잖아. 맞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뭐다? 분모.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게 뭐다? 분자에서 답은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는 이제 대입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시기에서 그 문자에 어떤 숫자를 바꾸어 넣는 거, 대신 입력하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그 구한 값을 그냥 시계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은 방금 말한 대로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 얘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문제를 내가 한번 볼게.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걸로.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이거 왜 이래? 41번 이거 어떻게 되냐? 41번. 자, 41번 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일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자, A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요 A 제곱이란 뜻은 A를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 근데 A가 뭐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음수 같은 걸 대입할 때는 괄호를 쳐주는 게 그나마 덜 헷갈려. 음수를 대입할 때는. 자, A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 B는 얼마라고? 4. 자, B는 얼마라고?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왜? 4의 제곱이 1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얘까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린 대입이라고 한다. 알겠죠?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해? 하이죠? 다음 보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된다. 가볼게. 잘 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1번 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2를 해달래. 문자와 숫자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맞죠? 그럼 숫자끼리 먼저 곱해볼게. 마이너스 5랑 2랑 곱하면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 A가 들어가야지. 맞지? 이거 맞네. 그치? 두 번째 2번 갑시다. X랑 Y랑 곱할 거고 숫자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XY가 돼야 되니까 얘는 틀렸지. 그치? 그 다음에 0.1에다가 A를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지. 그럼 얘는 0.1 곱하기 A 세제곱이라고 써줘야지 1을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소수는 생략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4번은 자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 다음 X 몇 개? 2개. Y 몇 개? 1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가 2개고 Y가 1개인데 왜 반대로 썼어? 맞지? 틀렸다. 자 5번은 A-B랑 마이너스 2랑 C를 곱할 거래. 숫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문자는 뭐 있어? A-B와 C가 있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A-B, C.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은 생략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써?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지?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지. 그치? 우리 괄호를 문자 취급한다 했잖아. 그럼 요 문자랑 요 문자 중에 누가 더 빠른데 알파벳 순서가? 꼭 이 괄호가 빠른가? 꼭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C에 A-B라고 써도 괜찮아. 쌤 순서가 A, B가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상관없어. 곱하기에서 문자끼리는 솔직히 순서를 그렇게 막 엄청 지킬 필요는 없긴 한데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는 거야. 보통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도 되고 5번도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지. 모두 고르시오니까. 다음.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자, 1번 가보자. 1번. 자, 10 나누기 x는 x분의 10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왜? a를 b로 나누면 b가 분모로 들어간다 했죠? 그지? 아까 얘기했죠? a 나누기 b는 b분의 a라고 써도 된다고. 그지? 그게 헷갈리면 물론 이렇게 할 거야. a 곱하기 b분의 a라고 바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긴 되는데 바로 가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 지금 보니까 10을 x로 나눴네. 바로 분모로 들어간 거 맞지? 얘는 맞습니다. 자, 얘 보자. 얘는 마이너스 a를 2b로 나눌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2b가 분모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분자에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써도 되긴 되거든. 근데 보통 마이너스는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준다. 이렇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써줘. 알겠지? 마이너스를 여기 앞으로 내보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마이너스 2c분의 마이너스 a는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얘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 이거지. 얘가 마이너스가 또 나가면 마이너스 2개가 만났지. 얼마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요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잘 봐.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c지. 맞아?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인 거지. 그럼 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똑같으니까 지워지겠지. 라고 해도 돼. 알겠지? 요것도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 거 맞지? 자, 3번은 나누기지. 근데 나 이거 지금 보니까 분수 형태잖아. 번분수 만들어서 풀기 귀찮잖아. 난 곱하기를 할 것 같아. 곱하기로 하면 어떻게 돼? y 곱하기. 역수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왜? 역수치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분모분자만 뒤집어주면 돼.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지. 얘 틀렸네. 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4번 보자.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나눴지.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맞는 거야. 그래서 또 마찬가지죠. 얘를 얘로 나눴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보통 뭐 한다고? 앞으로 끄집어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야. 답 몇 번? 3번이 틀렸다가 맞는 거지. 다음. 요걸 풀면서 니네가 분명히 그런 게 생길 거야. 뭐야 도대체 어떨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고 어떨 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어떨 때 곱을 생략하고 이런 의문들이 분명히 문제를 풀면서 들 거거든. 체크 잘 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와서 꼭 물어봐. 알겠지? 그걸 완벽하게 너네가 알고 넘어가야 다음부터 오류가 안 생겨. 알겠지? 이거 나 헷갈리는데 이거 맞았지만 헷갈리네. 그런 거 다 체크해봐. 알겠지? 그러고 다 질문해버려. 그럼 다 설명해줄게. 알겠지? 확실하게 하고 꼼꼼히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다 볼게. 다음 식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써달래. 가볼게. 잘 봐. 일단 요 가운데 빼기를 기준으로 나누기 먼저 곱하기 먼저 계산하겠지. 자, 얘네들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나누기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x 플러스 y 분의 x라고 써도 된다. 빼기가 여기 있는 거고. 잘 봐. 그럼 얘랑 먼저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x. 그거를 뭘로 나눌 거야? y로 나눌 거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헷갈리면 다시 한번 잘 봐. 요거 마이너스 떼고 x 곱하기 마이너스 3x를 한 다음에 나누기 y를 할 거래. 맞아? 그럼 얘네들 먼저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x. 그거 나누기 y를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y분의 마이너스 3x가 된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가죠. 나가는데 얘랑 만나니까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요게 답인 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얘가? 이해가니 시은아? 이렇게 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x 미터 더하기 x 미터 y 센치. 자, x 미터 y 센치래. 우리 1미터를 몇 센치로 바꿀 수 있어? 100cm. 자, 뭐라고? 1미터는 100cm. 그러면 2미터는 200cm. 맞아? 그러면 x 미터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100 곱하기 x 센티미터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 미터는 100x 더하기 y 센티미터. 얘 맞는 거지. 맞아. 이해하는 거지. 2번 볼게. 2번. 자, 우리가 1시간은 몇 분? 그럼 60분이니까 60A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자,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ml. 그래서 5리터니까 5000ml에다 Xml 더한 거지. 그치? 맞는 거다. 자, A킬로미터에 A킬로그램에 10%래. 10%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네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이 있어. 10,000원. 10,000원에 너네한테 10,000원에 50%를 너네한테 줄게. 그럼 얼마 가져가? 5,000원 가져가.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50%니까 절반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절반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야. 그 50%는 퍼센테이지잖아. 100분이잖아. 100 중에 50만큼만 내가 가져갈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100분의 50은 얼마야 결과가? 얘가 2분의 1이라서 절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물어볼게. 10,000원에 20%만 가져가 라고 하면 얼마 가져가야 돼? 곱하기 100분의 20%만 가져가 이거야. 그지? 요 계산하면 00 지울 수 있지. 약분해서. 또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인 거네. 5분의 1이랑 만이랑 약분하면 얼마야? 그치? 2000이라서 2,000원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몇 퍼센트만 가져가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100분의 그 퍼센트를 곱하는 거야. 자, 봐봐. A킬로그램에 10%라는 건 100분의 얼마에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돼. 그럼 얘는 약분되면 얼마야? 10분의 1이지. 그럼 10분의 1 A니까 뭐라고 써? 요렇게 쓰든지 아니면 요렇게 쓰든지. 그렇지? 얘는 뭐 한 거야? 틀린 거다. 틀린 거. 맞아? 그럼 또 이어서 잘 봐. 이번엔 거꾸로네. 800원에 X%래. 자, 800원에 X%라는 건 전체 100% 중에 얼마만큼? X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50%면 100 중에 50. 20%면 100 중에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X%면 100 중에 X만큼. 그렇지?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 100이랑 요거랑 지워도 되죠? 8 곱하기 X니까 얼마? 8X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지.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가볼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래. 잘 생각해봐. 야,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5cm인 정삼각형이야. 그럼 둘레는 얼마야? 15cm겠지. 당연히 5cm, 5cm, 5cm 더하니까. 맞아? 한 변의 길이가 X래. 둘레 얼마야? 어? 뭐라고? 한 변의 길이가 X면 둘레 얼마라고? 정삼각형인데 여기 한 변의 길이가 X래. 야, 그럼 여기도 얼마야? X 여기도 얼마야? 그럼 얼마야? 3X. 3X? 3X가 무슨 뜻이야? 그치, X를 3번 더했다 이 뜻이잖아.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아이고. 얘는 X를 3번 더해요 이 뜻이고 곱하기 생략하면 3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맞다. 자,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래, 둘레.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둘레인가? 어떤 직사각형의 둘레가 가로 더하기 세로로 끝나? 그치? 가로가 몇 개 있어? 2개 있을 거고 세로가 몇 개 있어? 2개 있을 거니까 가로랑 세로랑 더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니까 얘 맞지? 곱하기 생략한 거. 얘도 맞는 거야.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래.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치? 한 변이 예를 들어 5야. 이 넓이 얼마야? 그치? 정사각형이면 5 곱하기 5, 25잖아. 근데 한 변이 얼마래? X래. 그럼 넓이 얼마야? X 제곱이 되는 거지. X 2번 곱했으니까. 그치? 맞습니다.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평행삼면. 평행삼면 넓이 어떻게 구해? 그치? 밑변 여기가 X고 높이가 얼마래? 요게 Y래. 그치?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XY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 5번은 뭐야?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래.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그치?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해도 좋고 혹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X 곱하기 Y 곱하기 나누기 2예요 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이 말이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그럼 얘 얼마야 생략하면? 곱하기 생략하면? 2분의 1 XY라고 써도 좋고 혹은 2분의 XY라고 써도 좋다. 알겠지? 근데 지금 답은 5번이 틀린 거지. 그치? 다음 6번. 자, 한 개에 1,200원 하는 찐빵 A개와 한 줄에 2,500원 하는 김밥 B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달래. 그럼 자,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2,000원 아니네. 1,200원짜리 찐빵을 몇 개 샀어? A개 샀어. 그럼 얼만큼 지불해야 돼? 1,200 A만큼 지불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줄에 2,500원 하는 김밥을 몇 줄 샀어? B만큼 샀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500원 곱하기 B. 요만큼 지불해야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지불한 금액은 얼마래? 15,000원이니 거기서 요거를 빼주면. 그치? 야,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빼면 문제가 뭐야? 얘는 빼는데 얘는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요걸 합산한 금액을 빼야 되겠지. 그럼 뭐 해줘야 돼? 괄호를 쳐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걸 다 더해서 빼라 이거잖아. 맞지? 요게 뭐야? 거스름돈을 나타낸 식이다라고 써주면 돼. 알겠죠? 다음. 좀만 집중해봐.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집중해봐. 다음 보면 A 지점에서 출발하여 15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Akm 속력으로 가다가 아우 너무 어렵네. 잘 봐. 잘 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갈 거래요. B 지점까지. 15km만큼 떨어졌대. 근데 시속 Akm의 속력으로 가다가 도중에 20분 동안 잠깐 쉬고
또 다시 같은 속력으로 갔대. 그때 A 지점에 출발하여 B 지점까지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이 궁금하대. 시간. 우리 아까 거속시 문제에서 어떤 거 했냐면 이런 문제. 무당벌레 모양을 그린다고 했어.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여기 항상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거속시라고 기억해. 거속시. 알겠지? 보통 거속시라고 해. 알겠지? 그럼 잘 봐. 내가 거리가 궁금하잖아. 거리. 그치? 이때 뭐가 궁금해? A점에서 B점까지 도착할 때 걸린 미안. 시간이 궁금한 거네.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했지? 시간은? 그치?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분의 거리. 그럼 여기서 속력은 얼마인 거야? 저기 뭐라고 써있어? 시속 A km래. 그럼 뭐야? 속력은? A가 되는 거지. 그럼 거리는 얼만데? 15인 거지. 15. 그럼 내가 걸린 시간이 얼마야? 요만큼인 거야.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그치? 여기서 잠깐 뭐 했대? 20분 동안 쉬었대. 20분 동안. 그치? 20분 동안 잠깐 쉬었어. 그 다음에 이어서 쭉 가서 B지점에 도착한 거지. 그럼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만약에 내가 다이렉트로 그냥 갔으면 속력이 똑같다며 어차피. 그럼 이렇게 그냥 바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요만큼이 맞네. 맞아? 그냥 바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요만큼이 맞아. 근데 중간에 몇 분 쉬었어? 20분 쉰 거지. 그럼 여기다 뭐 해줘야 돼? 내가 총 걸린 시간은? 다시 한번. 내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갔대. 그치? 근데 A 지점에서 B 지점 가다가 중간에 20분을 쉬었대.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40분 동안 왔어. 근데 잠깐 20분 쉬고 다시 걸어서 30분 걸었어. 그럼 나는 총 몇 분 걸은 거야? 90분. 어떻게 했어? 그치? 20분 더 했잖아. 내가 총 걸린 시간은 90분인 거잖아. 40분 더하기 30분 동안 걸은 건 맞는데 중간에 20분을 쉬었으니까 총 90분을 걸린 거지. 그치? 그럼 그런 거야. 다시 한번. 내가 A라는 속력으로 B까지 간 거리가 다시 A라는 속력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속력 A분의 거리 얼마? 15km 해가지고 요 시간을 구했어. 맞아? 근데 요 시간인데 내가 실제로 총 걸린 시간은 이만큼이 아닐 거라고. 왜? 중간에 20분 쉬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플러스 20을 해줘야 돼.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땡 틀린다. 왜 틀릴까? 단위가 졸라 중요한데 잘 봐. 얘는 시속 A km야. 시간당 얼마를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가 얘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야? 얘는 시간당 요만큼 간다라는 건데 요 20분이라는 건 분이잖아. 분. 시간이 아니잖아. 그지? 분은 시간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20분은 몇 시간이라고 하면 좋을까? 어떻게 알았지? 그냥 알았어? 60분의 20이 시간으로 바꾸는 거다. 그치? 예를 들어 너네한테 5분이라는 건 몇 시간 걸렸어요? 라고 하면 걔는 전체 60분의 5 얼마? 12분의 1 시간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20분이 걸렸대. 그럼 20분은 몇 시간인 거야? 60분의 20이니까 얼마? 3분의 1 시간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20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추가되는 요게 답일 거다 이거지. 여기. 그래서 A분의 15 더하기 3분의 1에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단위가 되게 중요해. 거속시 문제는. 자, 농도 나왔어. 농도. 다음 보면 5%의 소금물 Xg과 12%의 소금물 Yg을 섞었을 때 이때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잘 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거는 농도. 잘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농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얘기해 보자. 농도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그 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걔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거라서 곱하기 100. 근데 이번엔 뭐가 궁금해? 소금의 양이 궁금하네.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양쪽에다가 막 100 나누고 뭐 양쪽에다 소금물 곱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이걸 정리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치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그치? 잘 외웠어. 그치? 이렇게 좀 외워주면 돼. 알겠지? 그럼 잘 봐. 이제 뭐가 궁금해? 나는 5%의 소금물 Xg이 있대. 그치? 그 다음에 12%의 소금물 Yg을 섞었대. 그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니까 자
5%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자, 5%의 소금물이니까 5% 농도가 5%야. 그럼 소금물 얼마? X만큼 있대. 그 다음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잖아. 요게 뭐냐면 5%의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인 거야. 두 번째, 12%의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농도 12 곱하기 소금물 얼마? Y 분의 얼마? 100을 해주면 얘가 12%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인 거야. 그 둘을 합산해주면 당연히 뭐겠어? 전체 소금의 양이겠지. 그지? 근데 우린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으니 뭐라고 쓰면 좋아? 그치, 100분의 5x. 근데 약분이 되네. 뭐라고 쓸래? 20분의 1x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얘는 4로 약분하면 4, 32, 4, 2, 8, 4, 5, 20. 그래서 뭐야? 25분의 요게 답일 거다라는 거죠. 요거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다음. 9번. 자, x가 이거고 y가 이거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해달래. 자, x가 6이고 y가 5야. 그때 요거의 값.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한다고 했어. 자,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x제곱은 얼마 할까? 36. 근데 그게 난 어려워요 라고 하면 천천히 6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2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도 돼. 그치? 왜? 2xy라는 건 2 곱하기 x 곱하기 y를 곱하기를 생략해 준 거니까. 이해 가니 은찬아? 그럼 6의 제곱은 얼마라고? 36 더하기 2, 5, 2, 6 마이너스 5 곱하면 얼마 할까? 마이너스 60이 된다. 그럼 36 마이너스 60은 얼마야? 마이너스 24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다음. 자, 다음 보면 다음 지면에서 초속 40m를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면에서 40m의 속도로 물체를 뭘 던졌대. 그때 높이가 이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그 던져 올린 시간이 t초거든. t초.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초야. 0초. t가 0이잖아. 그럼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t에다 0 집어넣으면 0 곱하기 40 하면 얼마? 0. 0에 제곱하면 0 곱하기 5 하면 0, 그냥 0이잖아. 그럼 0초일 때 당연히 높이가 얼마야? 0이지. 왜? 내가 들고 있었으니까. 아직 지면이니까. 근데 얘를 던졌어. 1초가 지났어, 만약에. 시간이 1초가 지났대. t가 1이야. 그때 높이는 얼마냐? 1 집어넣어봐. 얼마야? 40.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35m까지 올라간 거야. 1초 동안. 그럼 t가 2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0.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얼마? 4 곱하기 5 하니까 20이 돼서 얼마인 거야? 60. 아, 더 높이 올라간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면에서 던졌거든? 얘가 이렇게 올라갔나 봐. t가 1초, 2초 이런 식으로 가나 보지. 그러면서 걔가 뭐일 때? 4초일 때 높이래. 4초일 때. 그럼 뭐 하면 돼? t에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t에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t에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0 곱하기 4 하니까 얼마? 160. 마이너스, 자, 4의 제곱은 얼마지? 16. 그래서 5 곱하기 16이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16이 얼마? 80. 그래서 160 마이너스 얼마? 80이 돼서 얼마다? 80이다 라고 풀어주면 끝난다 이거지.